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어느 주택. 아직도 딸애한테 연락이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게 분명해. 내 당장 한국으로 갈 테니까 혹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 당신은 집에 있어. 이곳에는 루마니아의 평범한 부모님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채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인데 아버지는 느닷없이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아내에게 하며 무언가를 작심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루마니아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 루마니아 아버지는 무슨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왜 그런 사회 뉴스만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실제로는 뉴스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요. 저건 그냥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 안드레이 아나스타시우라는 사람입니다. 딸만 둘을 키우다 보니 저에게는 다른 루마니아의 아버지들과는 조금 다른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늘 딸의 행적을 살피고 추적해서 아버지인 저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하게 되면 저를 이상한 취급을 하곤 합니다. 그건 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합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자네들은 그때도 프라이버시 타령이나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딸을 손가락이나 빨며 기다릴 것이냐고. 그러면 늘 그들은 헛기침을 하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곤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딸들을 그런 식으로 감시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서 말이죠. 첫째 딸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직장에 뼈를 묻겠다며 일만 매달리고 있었고 막내 딸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는 저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하게 저축을 통하여 노년을 위해 사용할 자금들을 남겨두었고 은퇴한 지금 시점에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근근히 저의 생활비 정도는 버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딸들에게는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무엇이든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의 이런 발언들이 너무 경솔한 발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내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고 따졌지만 딸은 이미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작정한 이유였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루마니아를 떠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에 이 정도만 하면 딸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제 시야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딸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인지한 당일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딸을 찾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막내딸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막내딸이 만나고 다니던 친구들을 알아내어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딸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딸의 행방을 추측할 만한 힌트를 얻기는 했죠. 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에게서 딸과 사귀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 번씩 루마니아를 벗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다고 들었죠. 저는 설마 했지만 이 녀석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저의 막내딸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기에 더더욱 저의 뇌리에는 불안감이 맴돌았죠. 사회 뉴스에서 다룬 한국은 시시때때로 북한의 위협을 받는 휴전 국가였고 그런 위협들이 있을 때마다 혹은 위기감이 조성될 때마다 뉴스에서는 연신 한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뉴스를 보던 막내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는 저런 위험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런 위협이 지속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겠느냐 이 말이야. 나 같으면 아마도 이민을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런 저의 한국에 대한 언급에 그 당시에 막내딸은 이상하게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사회 뉴스만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실제로는 뉴스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요. 저건 그냥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버지의 생각처럼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니 그 당시 막내딸이 왜 그토록 한국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저 딸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말했던 부분은 저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만약 이런 저의 발언을 막내딸이 사귄다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언급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폭력적인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한국으로 끌려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막내딸이 저에게 이토록 연락도 끊고 사라질 일들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이고 땅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사라진 내 딸이 한국으로 끌려간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내가 혼자 가서 찾아낼 수 있을지 등 저는 온갖 망상을 하며 괴로워했고 딸을 찾아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루마니아 땅 면적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지만 인구수는 우리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가서 제 딸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하지만 저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한국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 기어이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혹시나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락하거나 돌아올지도 모르니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첫째 딸에게도 혹시나 막내에게 연락이 오면 이 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한국으로 갔으니 아버지에게 연락을 다오 라며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며 반드시 딸을 찾아내서 구출해 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혹시나 다른 나라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게다가 과연 땅은 좁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이다 보니 공항에는 사람들로 붐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저는 미처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기 때문이었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막내딸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갑고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반가운 마음은 쏙 기어들어가 버리고 근심과 걱정, 공포심이 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따님의 친구인 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 도착하셨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아니었고 아주 생소한 남자 목소리였죠. 해당 남자는 약간은 어설프지만 능숙한 루마니아어를 구사하며 자신을 내 딸의 친구로 소개했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까지 알아챈 듯 보였습니다. 대체 내가 한국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내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미행하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칫 잘못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더욱 언행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통화 속의 의문의 남자가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돈이든 뭐든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내 딸만은 손대지 말라고, 내 딸만은 해치지 말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자 무섭기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무서운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답게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들은 예민하며 불친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웃기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전인데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전화기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 남자는 한국 남자로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딸의 신변을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반응보다 한국인 남자의 반응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버님 말씀을 종종 들었다며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왔죠. 저는 한국인 남자에다가 루마니아어를 잘하고 제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대인 이 남자를 보며 퍼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녀석이 내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인가? 그렇다는 것은 이 녀석이 내 딸을 끌고 갔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지?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저는 혼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온갖 생각들을 다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한국인 친구는 시장하실 테니 식사를 먼저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 또한 때마침 배가 고프기도 했고 저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순순히 응했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먹어보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무슨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도 모를 딸을 두고 걸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 한국 음식을 먹어대는 꼴이라니. 제가 살면서 그리 특이하고 맛있는 음식들은 먹어보질 못했거든요. 한정식? 그 음식의 이름이었는데 아니 글쎄 테이블도 널찍한데 그 테이블의 요리들이 한꺼번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반쯤 정신이 나가버리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우리 루마니아에서는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끼케야 접시 한 접시에 몇 가지 요리들이 한 곳에 나오는 게 전부였기에 한정식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요리 형태였던 겁니다. 한정식에 미쳐서 정신없이 식사를 마친 후 한국인 친구는 저를 데리고 한국식 커피 믹스를 2잔 뽑아서 식당 근처에 있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죠. 막내딸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이곳에 같이 오려고 했으나 제 딸이 아버지인 저와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정도 이전에 한국인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말들을 믿고 신뢰하게 되더군요. 과연 저런 식으로 내 딸도 구슬렸으려나 싶은 생각도 드니까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이 진짜여도 아니어도 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임에는 분명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신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딸을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잠시 고민을 하던 한국 남자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곳에는 문을 활짝 열며 반기려다가 갑자기 정색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딸은 한국인 남자 혼자서 오는 줄 알았다가 제가 같이 온 것을 보고 실망을 한 듯 보였죠. 막내딸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 남자의 옆에 붙어 있었지만 딸은 무슨 일인지 저와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한국 남자에게 고문당하거나 무언의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당장이라도 딸의 옆에 있는 한국인 남자를 때려 눕혀버리고 딸을 구출하여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잠시 뒤 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자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 인생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토록 큰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다소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저였지만 그래도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이런저런 말들이 딸에게는 상처로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기껏 딸이 걱정되어 찾아온 한국이었지만 딸에게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냐는 말을 들으니 저의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막내딸은
그동안 아버지인 저라는 사람에게서 통제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탓에 그에 대한 반감이 골마 터진 것이었습니다. 제 딸은 강제로 한국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한국으로 왔던 것이었죠. 그러한 사실을 깨닫자마자 제가 지금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뛰어왔는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 보는 젊은 한국인 남자와 어색해진 막내딸과 한동안 침묵의 시간을 흘려보냈죠.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내 저는 딸에게 다시 루마니아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꺼내지 못했어요. 혼자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제가 딸에게 강요해왔던 모든 것들이 순전히 저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했죠.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물건이나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 소중한 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왔던 것이죠. 엄청난 자책감을 느낀 저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른 채 한국에서의 낯선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 홀로 루마니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음날 아침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던 딸이 저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살갑게 대하며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에게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전에 같이 한국 여행을 충분히 즐기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딸의 이러한 변화된 반응들은 알고 보니 딸의 한국인 친구의 입김이 적용된 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혼자서 자기를 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듯했죠. 처음 볼 때부터 참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본 듯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모국의 뉴스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휴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안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했고 야밤에 여자 혼자서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겁하기도 했죠. 제가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존재했었나 싶은 정도로 큰 깨우침과 감동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자에 대해서도 참 좋은 친구 같으니 잘 지내보라는 말도 했죠. 저의 그런 말들에 딸은 화답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하나 라는 심각한 고민까지 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아빠 루마니아 도착하면 알려드릴까 했는데 아빠도 마음에 드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부부예요. 지난달에 결혼했어요. 나 한국에서 남편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니나 잘 부탁해요. 언니한테도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빠도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한국에 방문해줘요. 그때는 제대로 한국 구경시켜드릴 테니까. 이런 미친.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내 딸이 한국에 미친 건가요?